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 전해지는 일반 기계공학 계산 문제들을 들고 왔습니다. 일반 기계공학에서도 기계 요소 설계 분야의 축 관련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축에 관한 모든 것, 그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계공학에서 축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에 관련된 이론과 암기해야 할 공식의 범위가 꽤나 넓답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비틀림 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떠한 기계 요소에 고정된 축에 대해서 회전하려는 힘인 토크가 발생하는 경우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틀림 모멘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틀림 모멘트에 의해 축이 뒤틀리면서 상대적으로 회전한 각도가 바로 비틀림각 세이라입니다. 세타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축의 길이만큼 일직선으로 그어보고 이게 이제 비틀리면서 이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럴 때 이 비틀림만큼의 각도, 이 부분이 세이라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비틀림 각에 관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러 가봅시다. 1번, 다음 중 원형 단면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T와 비틀림각 세이라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단 G는 전단 탄성 계수, IP는 극관성 모멘트, L은 축의 길이이다. 지금은 아마 무지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정말 공짜 문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오늘 푸는 모든 문제들에는 이 공식이 들어갑니다. 암기할 준비 되셨죠? 비틀림각 세이라는 GIP분의 TL. 비틀림 모멘트 T에다가 축의 길이 L을 곱해준 뒤 전단 탄성 계수 G와 극관성 모멘트 IP의 곱으로 나눠주는 값이 비틀림각 세이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G는 전단 탄성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행탄성 계수나 가로 방향 탄성 계수라고 문제에 나와도 같은 것이라 기억하시고요. IP는 극관성 모멘트. 이건 다른 말로 단면 2차 극 모멘트라고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문제는 비틀림 각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였네요. 정답은 3번. 이건 꼭 무조건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비틀림을 받는 원형 단면 축의 극관성 모멘트는 자, 앞에 한번 봤다고 조금 익숙한 기분이 들죠? 이 문제는 비틀림 각을 구하는 공식 세이라 이꼴 GIP분의 TL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개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우선 비틀림 각 공식에서 극관성 모멘트를 의미하는 기호는 IP였죠? Polar Moment of Inertia. 이 극관성 모멘트 IP는 단면 2차 극 모멘트하고 같은 말이었어요. 어딜 봐도 IP가 보기 중에 없네요. 그렇다는 것은 암기할 공식이 있습니다. 극관성 모멘트, 단면 2차 극 모멘트 IP는 32분의 파이 D의 4승. 여기서 D는 물론 원 단면의 지름입니다. 이 IP 공식은 중실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축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축이 바로 중실축이고요. 이렇게 중심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축은 중공축으로 IP는 32분의 파이 곱하기 빅 D의 4승 마이너스 스몰 D의 4승이라는 공식으로 적용해야 해요. 다시 안에가 펑 뚫려 있는 축은 아무래도 빈 만큼 비틀매에 저항하는 성질, 극관성 모멘트 값이 실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외우실 때 중공축은 안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뭔가를 빼줘야 하겠는데? 아, 외경에 4제곱을 한 값에 내경을 4제곱한 값을 빼주고 거기다 32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였지 하고 기억해내셔야 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축 단면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내경, 외경 이런 말도 없이 지름 하나만 딱 써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중공축은 아니라는 거죠. 중실축의 극관성 모멘트 IP는 3번에 있네요. 이렇게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 비틀림 각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져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문제에서는 응용에 들어가 볼게요. CBT로 보셔야 하니까 종이에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문제를 읽어 나가면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축 길이 130mm, L은 130mm, 직경 3mm, D는 3mm, 의 축이 650Nm의 토크를 받을 때 T는 650Nm, 축에서 발생되는 비틀림 각은 몇 도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값은 세이라네요. 단, 축 재료의 횡탄성 계수는 8.3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아까 말했죠? 횡탄성 계수, 가로 방향 탄성 계수, 전단 탄성 계수 모두 같은 말, 기호는 G라고 했어요. G, 세이라, T, L 딱 공식이 떠오르셔야 해요. 비틀림각 세이라는 GIP분의 TL. 대박! 하나 빼고 다 주어졌네요. IP만 구해주면 돼요. 맞죠? IP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는데 뭐를 써야 할까요? 문제를 보니까 내경, 외경 따로 말 없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축은 아닌 것 같아요. 중실축 공식을 적용할게요. IP는 32분의 파이 D의 4승. 이제 정리해둔 값들을 그대로 공식에 대입만 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채널 고정. 돌아와서 비틀림각 세이라는 T 650Nm 곱하기 L 130mm 나누기 괄호하고 G값 8.3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32분의 파이 곱하기 3의 4승 괄호 닫고 괄호 전부 닫아주세요. 이 괄호의 사용이 아주 중요해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혹시나 연산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괄호로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빼먹으면 아예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기 계산기에는 0.00128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는 소수점 자리가 저렇게 표기가 안 되고 1.2802 곱하기 작은 숫자로 10의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0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뜻이죠? 저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답이 조금 이상하죠? 이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오는 타이밍.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능사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단위의 중요성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센스 있게 눈치채셨을 텐데요. 1번 문제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 공식의 세이라 옆에 보시면 RAD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RAD는 각을 표현하는 단위, 라디안의 기호입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분명 기억나실 거예요. 파이 라디안 이꼴 180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인 도로 단위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라디안 곱하기 분모에 라디안을 써줘야 라디안이 캔슬 되겠죠? 파이 라디안당 180도. 그래서 여기 라디안으로 구한 값에 파이분의 180을 곱해준 거네요.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는 0.07. 라디안끼리 캔슬되고 도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0.07도.
보기에 있죠? 이럴 때 너무 신나요. 답은 1번. 이렇게 관련 문제를 반복적으로 응용해서 풀어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복잡했던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스며들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비틀림이 발생하는 원형 단면봉의 직경을 2배로 증가시킬 때 비틀림 각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비틀림 각 공식부터 적어줍니다. 세이라는 GIP분의 TL, IP는 중실축 같아 보이기 때문에 32분의 파이 곱하기 D의 4승을 대입해 줍니다. 직경 D를 2배로 증가시킨대요. 그럼 D 다시는 2D라는 소리죠? 편의상 비틀림이 발생한 후의 직경을 D 다시라고 할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변화된 비틀림 각은 세이라 다시라고 일단 써놓고 다시 돌아와서 비틀림이 발생하기 전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고정값만 두고 다 한쪽으로 옮깁니다. 세이라랑 직경 D 빼고는 다 고정이죠? 세이라 다시 값도 똑같이 해볼게요. 비틀림 각 공식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변경된 값을 적용해서요. 세이라 다시는 TL 나누기 G 곱하기 32분의 파이 곱하기 D 다시의 4승. 여기도 고정값만 남기고 다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D 다시의 4승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세이라 다시 곱하기 D 다시의 4승 이꼴 TL 나누기 G 곱하기 32분의 파이. 이 두 등식을 비교해 보세요. 얘네가 같죠? 세이라 D의 4승, 세이라 다시 D 다시 4승 둘 다 TL 나누기 G 곱하기 32분의 파이 이거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값을 수월하게 얻으려면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정리해둔 것 중에 D 다시는 2D 이걸 D 다시 자리에 대입해 줍니다. 세이라 다시 곱하기 2D의 4승은 가로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세이라 곱하기 D의 4승. 우리가 원하는 값은 세이라 다시죠? 세이라 다시만 왼쪽에 남기기 위해 2D의 4승, 즉 16D의 4승을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D의 4승끼리 캔슬, 결국 세이라 다시는 16분의 1 세이라 이렇게 정리되네요.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지름 D, 길이 L인 전동축에서 비틀림 각이 0.8도인 것을 세이라 0.2도로 하기 위하여 비틀림 각이 0.8에서 0.2로 변경됐네요. 변동된 비틀림 각을 세이라 다시라고 할게요. 축 지름만을 설계 변경한다면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이건 D를 D 다시로 변경할 거라는 건데 앞에 4번 문제처럼 비틀림 각이랑 지름만 변경된 케이스네요. 단지 구해야 하는 값이 이번엔 D 다시예요. 자,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비틀림 각 세이라는 이번엔 IP 대입해서 바로 적을게요. TL 나누기 G 32분의 파이 D의 4승 여기에 D의 4승만 세이라 쪽으로 옮겨주면 고정 수치들만 한쪽에 남죠? 세이라 다시랑 D 다시를 넣고 해봐도 당연 같은 비틀림 각 공식이니까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왜 그런지 헷갈리시면 4번 문제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럼 세이라 곱하기 D의 4승은 세이라 다시 곱하기 D 다시의 4승하고 같을 거고 구해야 하는 값 D 다시 4승만 왼편에 남기고 다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D 다시의 4승은 세이라 곱하기 D의 4승 나누기 세이라 다시. 따라오고 계시죠? 설명이 너무 느리거나 빠르면 유튜브 플레이어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표시 누르고 재생속도 조절해보세요. 자, 그럼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D 다시의 4승은 0.8도 곱하기
D의 4승 나누기 0.2도. 그럼 이건 4D의 4승이네요. 자, 이제 잊고 계셨던 수학 지식 끄집어내 볼 차례입니다. D-의 4승에서 어떻게 해야 D-만 남길 수 있을까요? 네, 4분의 1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4분의 1승을 해줘야겠죠? 왼편엔 D-의 4승에 4분의 1승을 해줘서 D-만 남고, 오른편엔 4의 4분의 1승 곱하기 D의 4승에 4분의 1승 해서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와, 근데 보기에 이런 값이 없네요. 아마도 루트로 변환해줘야 될 건가 봐요. 일단 여기서 그냥 계산기 있으시죠? 계산기에 4의 4분의 1승은 해보세요. 4분의 1 괄호 꼭 치시고요. 1.4142 이렇게 나오네요. 구석에 메모해 두시고 보기에 있는 값들을 다 계산기에 두드려 보세요. 루트 2 해보니 같은 값이 나오네요. 운이 좋았죠. 첫 번째 나오고. 이렇게 바로 그냥 계산기로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잊고 있었던 루트의 규칙을 응용해야 해요. 4의 4분의 1승이 왜 루트 2인지 정리해 볼게요. 4의 4분의 1승은 4루트 4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수학에 왜냐고 물으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둘게요. 4루트 4는 또 4루트 2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건 또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이건 결국 4루트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또 2의 4분의 2승으로 바꿔 적을 수 있죠? 아까 그 규칙을 적용하면요. 그럼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결국 2의 2분의 1승, 이건 다른 말로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인 계산을 일상에서 이어오신 분들은 4루트 4는 루트 2 이렇게 바로 연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4루트 9는 루트 3, 4루트 16은 루트 4 이렇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기에 일단 두드려 넣어보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계산 문제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1번 루트 2D.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처음에 1번 문제 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번 문제가 몸풀기였다면 이제 막판 다지기를 해야죠.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축의 비틀림 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축의 비틀림 강도를 고려하여 원형축에 비틀림 모멘트 T를 가했을 때 비틀림각 세이라를 구할 수 있다. 비틀림 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틀림 각 하면 파바박 세이라는 GIP분의 TL. T랑 세이라는 위에 정리되어 있고 L은 축의 길이, G는 전단 탄성 계수, IP는 극관성 모멘트죠. 그럼 보기들을 한번 봐볼까요? 1번 비틀림 모멘트와 비틀림 각은 반비례한다. 반비례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하나는 분자자리, 다른 하나는 분모자리에 있으면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틀림 모멘트 T와 비틀림 각 세이라를 찾아볼까요? 정비례 관계인데요. 2번 비틀림 각은 극관성 모멘트에 정비례한다. 비틀림 각 세이라와 극관성 모멘트 IP를 보니까 반비례죠? 3번 횡탄성 계수가 작을수록 비틀림 각은 증가한다. 횡탄성 계수는 G, 이걸 다른 말로 가로탄성 계수, 전단 탄성 계수라고도 한다고 했죠? 세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G랑 세이라의 관계를 보니까 반비례 관계네요. 횡탄성 계수 G가 적어지면
비틀림 각은 반대로 커지겠죠? 3번이 옳은 답이네요. 4번 한번 봐볼까요? 축의 길이 L이 증가할수록 비틀림 각은 감소. L과 세이라는 정비례 관계이므로 축의 길이가 올라간다면 비틀림 각도 같이 증가. 완벽히 이해되셨죠? 오늘은 비틀림 각 공식, 중실축, 중공축의 극관성 모멘트 공식에 대한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를 해봤어요.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비틀림 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다들 아시죠?